중국에서 사우디 행보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보인 파격적인 행동 때문인데, 문제는 단순히 중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우디의 한국향 발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생긴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우디가 한국과 지난 11월 4조 3천억 원 가량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LIG 넥스원은 아랍권의 두 번째로 천궁2의 10개 포대 계약을 맺은 게 3월 초 공개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생각하는 형국과 상당히 뭔가 꼬여버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오히려 더욱 급하게 한국의 방산을 사들이려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왕이 부장은 이러한 사우디의 움직임에 대해 노발대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국과 사우디는 매우 밀월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왜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사우디는 중국과 최근 심상치 않게 모든 면에서 협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더욱 양국 관계가 견고해져 간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중국과 다양한 경제 관계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달러 결제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시엘가스로 갈아타면서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사우디를 내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사우디에게는 큰 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찌감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같은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중국과 밀착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중동의 강자 이란과 외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도 사우디와의 관계 파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1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 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첨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미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3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GCAP에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넣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프로젝트는 일본 반대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반대로 사우디가 GCAP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이 예멘 내전 계획과 터키 언론인 암살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고, 결국 일본 반대로 인해서 사우디가 최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는 끼어들지 못한다는 맥락입니다.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사우디는 중국의 방산이 아닌 천궁2를 그것도 4조 3천억 원 가량 계약해버렸고,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천궁 도입을 확대해 약 10조 원 가량까지 추가 주문을 할 걸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은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는데, 여기에 중국이 매우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있는데요. 왕이 부장은 영내 평화를 해치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수산업의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특히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기 판매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사우디에는 훔치와 같은 중국판 패트리어트를 팔기 원했죠. 하지만 중국판 패트리어트 훔치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S-400 등 대공 방어체계 시스템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우디에 도입된 러시아 S-400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S-400은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요격을 실패하며 스타일을 구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S-400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아예 중국의 훔치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우디가 갑자기 미국에 패트리어트를 추가 주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 미 패트리어트가 재배치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 추가 주문한다고 해서 미 국방부의 허가가 떨어질지 의문인데다가 패트리어트는 수요가 높아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에서는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이 구세주와 같이 등장한 국면인 겁니다. 게다가 후티 반공 문제는 사우디를 항상 괴롭히고 있고, 요격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웃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천궁을 일찌감치 도입하면서 사우디도 마음이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사우디와 밀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인접국에서 이러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사우디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외침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화가 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의 그룹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카르텔을 형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로 귀결되었고, 사우디조차 결국 미국 라인을 벗어난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이코노미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러시아 전쟁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나라 중 하나라며, 중국은 러시아, 사우디와 협력을 꾀하고 있으나 결국에 이 협력 고리는 깨어질 게 분명하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방산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커지는 것은 중국의 부담이 되는데요. 동북아의 강자로 한국이 떠오를수록 중국은 태평양으로 길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중국은 사우디의 최근 행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